경쟁률 0.2대1, 0.7대1. 대부분 롯데캐슬 아파트가 청약 미달을 겪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런 단순 시공 아파트 말고 자체 사업으로 분양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미분양 물량. 롯데캐슬 브랜드가 1999년 출범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거 아니냐. 올해 분양하는 아파트마다 미분양 폭탄을 맞고 있는 건설사가 있습니다. 바로 롯데건설입니다. 롯데건설은 업계 최고 수준의 PF 우발 채무 때문에 2022년 부도설에 휩싸이는 홍역을 치르기도 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롯데건설이 분양하는 아파트마다 줄줄이 미분양되다 보니까 롯데건설이 쓰는 롯데캐슬 브랜드가 1999년 출범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올해 롯데건설이 롯데캐슬 브랜드를 달고 분양한 아파트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국에 총 12곳 분양을 했는데요. 이 중 1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1대1조차 못 채운 곳이 7곳으로 전체 60%에 달했습니다. 맨 처음에 청약을 받을 때는 나름 경쟁률이 높았지만 정작 계약 단계에서 당첨을 포기하면서 미분양이 발생한 사례까지 고려를 하면 실질적으로는 올해 공급한 대부분 롯데캐슬 아파트가 청약 미달을 겪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청약 미달 현상은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는데요. 먼저 수도권에서는 이른바 SK하이닉스의 도시 경기 이천시에 이천 롯데캐슬 센트럴 페라자스카이를 3월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청약 참패 수준의 성적을 받아들었습니다. 총 792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에서 165명만 접수를 했거든요. 경쟁률이 0.2대1로 저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6월 경기 오산시에 분양한 롯데캐슬 위너스포레가 0.78대1, 8월에는 인천시 계양구에 분양한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1단지가 0.7대1을 기록하는 등 굵직한 대단지마다 미분양이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단지들이 수도권 입지인데도 일제히 미분양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각 지역에서 입지 매력도가 떨어지거나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너무 비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0.2대1로 올해 가장 낮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이천 롯데캐슬 센트럴 페라자스카이를 한번 볼게요.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4평 기준 분양가가 최고 7억 원에 달했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이천 롯데캐슬 골드스카이가 이 아파트 분양 시점인 3월 5억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에 실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은 거의 1억 원 넘게 비싸게 분양했던 셈입니다. 또 0.78대1로 청약 마감한 롯데캐슬 위너스포레의 경우 오산시 최북단에 있는 양산동에 들어서는 아파트였는데요. 오산시 일대 핵심 교통망인 1호선 지하철역과 먼데다가 분양가도 최고 5억 6,500만 원 정도로 이 지역에서는 고분양가였던 탓에 청약자들을 끌어모으는데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와요. 지방에 분양한 아파트 성적도 안타깝지만 좋다고는 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부산 정도를 제외하면 아직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지역 위주로 분양에 나섰기 때문이었는데요. 올해 5월 경남 김해시에 분양한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청약 경쟁률이 0.7대1에 그쳤고요. 11월 울산시 중구에 분양한 번영로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도 0.46대1로 청약 마감하면서 미달됐습니다. 그래도 이 단지들은 미분양돼도 그나마 괜찮아요. 롯데건설이 단순히 시공만 맡은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롯데건설 입장에서는 어쨌든 발주처로부터 공사비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당연히 아파트마다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분양대금 확보가 안 되면서 공사비를 받는데도 차질이 생기니까 롯데건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지는 않겠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런 단순 시공 아파트 말고 자체 사업으로 분양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미분양 물량이라는 겁니다. 토지 확보부터 분양, 시공까지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자체 사업의 경우 롯데건설이 짊어져야 하는 자금 부담이 훨씬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롯데건설이 시행사 지분을 확보해서 분양에 나선 아파트는 총 4곳이었습니다. 이 중 3곳이 광주시 서구에서 분양한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였고요. 나머지 하나는 9월 경기 의정부시에 분양한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백 시티였습니다. 먼저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볼게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개발사업. 쉽게 말해서 공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인데요. 총 2,772가구로 광주시에서는 제법 규모가 큽니다. 총 사업비만 2조 원대에 달한다고 해요. 롯데건설은 이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시행사인 빅골 SPC의 지분 29.5%를 확보해서 분양 사업에 참여를 하고 또 시공까지 맡았습니다. 그래서 3월에 세계단지 청약을 받아보니까 경쟁률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최고 4.28대1. 그런데 정작 다음 달에 정당 계약을 진행해보니까 계약률은 20%대로 낮았다고 합니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총 2,364가구를 일반 분양했는데 보통 수요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34평, 딱 10% 뿐이었고요. 나머지 90%는 102에서 233제곱미터 대형 평수였더라고요. 이렇게 큰 집일수록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분양가까지 비쌌어요. 1블록 기준으로 44평이 10억 7,200만 원. 그리고 펜트하우스는 30억에서 36억 원이 넘어갔는데요. 광주 지역에서는 최고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싼 분양가 때문에 청약 당첨돼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1,670 한가구 규모 롯데캐슬 나리백시티가 문제가 됐어요. 롯데건설이 이 아파트 시행사인 나리백시티 개발의 우선주 지분 14.29%를 하나건설로부터 인수해서 시공사 지위를 따냈는데요. 9월 분양한 결과 1순위 청약 경쟁률이 0.53대 1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롯데건설은 이런 자체 사업단지에서 미분양을 털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일단은 금융지원책을 마련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에서는 계약금의 5%를 롯데건설이 직접 빌려주겠다. 만약에 올해 말까지 분양 계약을 하면 중도금 대출 시 1차 기준 1.7%, 2차 2.7% 저금리를 적용을 해주겠다면서 통 크게 쏜다고 하더라고요.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백시티는 10월 말부터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 계약금 5% 무이자로 신용대출 지원, 중도금 3% 고정금리 등 혜택을 제시하고 있네요. 롯데건설이 이런저런 금융 혜택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수요자들이 각 아파트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입지가 떨어지거나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건데요. 아직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 분양시장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분양가를 깎아주는 할인 분양 조치가 아니라면 미분양을 대거 소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건설이 올해 줄줄이 미분양 폭탄을 맞은 롯데캐슬 아파트를 과연 어떤 방식으로 처분해 나갈지 궁금해집니다.